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입장을 보면 그동안 절을 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절연하지도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은연중에 설명했습니다. 지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고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때문에 비상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절연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자유우파 진영, 특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고무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이러니 하나로 뭉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하나로 뭉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발표가 나오자 가장 논란 쪽이 바로 친한계였습니다. 당장 장동혁 대표가 물러가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고 발표 직후에는 장동혁 대표와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빗대어 악마화하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급하면 논리 대신 딱지를 붙이는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날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는 기자회견 40분 전에 확정되어 공지됐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미처 내용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발표 직전 국회 본관 대표실에서 진행된 막판 논의에서 지도부 일각은 적어도 1심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부분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 자체를 정치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대목을 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법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향해 항해 방문까지 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만 말합니다. 한쪽은 확성기를 들고 소리치는데 다른 쪽은 속삭이자고 하는 셈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이 왜곡되면 사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조차 불법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맞섰다고 합니다. 결국 강경파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의 편에 서면서 오늘과 같은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중앙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 강경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친윤과 같은 길을 간다,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가 입장문에 명시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동훈 전 대표 측에 힘을 실어주는 구도와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는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 없는 판결에는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 판결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은 재판부가 남겨둔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분명한 비판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는데 1심 판결은 이를 뒤집을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과한 만큼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최종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무죄라는 논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은 사법적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그 결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사과와 절연을 반복하는 것이야말로 분열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분열은 최악의 문은이며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해 당을 갈라치려는 세력과야말로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절연을 외치며 정작 분열을 키운다면 그것이야말로 모순 아닙니까? 재판부가 내란 혐의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국회의 연이은 탄핵과 예산 삭감, 관료 탄핵 등에 대해서는 헌법에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 역시 국가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 것이라는 점을 언급한 대목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셈입니다.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앞장서 공격하는 모습과는 거리를 둔 것입니다. 이에 친한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고위원 일부도 발표 40분 전에 내용을 알고 수정하자고 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친한계의 주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닮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 역시 장동혁 대표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정치 노선 위에 세워진 정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 정서와 괴리된 주장을 반복해서는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는 보수 재건을 위해 장동혁을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가 죽는다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기절초풍할 일이라고 하며 윤석열 대변인인가, 윤석열과 장동혁은 윤장 동체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대가 아프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과격한 표현이 나올 리 없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비상조치를 했고 그 결과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친한계는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자유우파 진영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재명 역시 여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추가 재판의 필요성이 언급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선명성과 투쟁력이 당 내부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특히 친한계는 큰 혼란에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